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최근 사이버캣과 관련된 소식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기가 텍사스에서 최초의 양산형 사이버캣이 공식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사이버캣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계획을 재확인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사이버캣 로보택시의 핵심인 무선 충전 시스템용 초광대역 기술 사용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규제 문턱을 하나 더 넘어선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테슬라의 배터리 건식 공정 같은 경우 예상치 못했던 아주 큰 긍정적인 부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카고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테슬라에서만, 더 나아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에서만 타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혁신의 속도가 목격되는 것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3년 전인 2013년 일론 머스크 인터뷰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일론이 던졌던 비전들이 2026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테슬라가 마주한 주요 현안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핸들과 페달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용 차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대규모 생산용 차량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이 대규모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결국 충전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허가가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로보택시 트래커 차트입니다. 이 안에도 일부 사이버캡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되게 되면 이 차트 역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트래커 사이트에서 확인된 전체 로보택시는 383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4분기 어닝콜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벌써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500대 정도는 사실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로보택시의 숫자가 1000대, 2000대, 10,000대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로보택시를 충전하는 것 역시 상당히 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바로 오늘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FCC로부터 승인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인 UWB 같은 경우 원래 실내 고정 장치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이 UWB가 초광대역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 다른 기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FCC가 테슬라에게만 특별히 규제 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무선 충전 같은 경우 출력이 낮고 주차할 때만 잠깐 써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UWB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로 패드를 찾고 정확하게 주차된 차량에만 충전을 하는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허가가 승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충전 시에도 차량 자체가 외부 전파를 막아줘서 외부 간섭 문제 역시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충전을 위해서 선 꽂을 필요 없이 주차만 하면 알아서 충전되는 완벽한 자율주행 택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확대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까지 갖추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14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확대를 위해서 추가 안전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SD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데, 앞으로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시카고대 배터리 혁신 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재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재 변경 없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으로서는 테슬라만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 전압이 4.2V 이상 높아지면 배터리가 급격히 망가지게 됩니다. 전압이 4.2V만 되어도 배터리가 망가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그 이유가 습식 코팅이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들이 사용하는 습식 코팅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불균일하게 흐르게 되고 일부 입자에서만 4.8V가 넘는 과전압이 걸려 녹아버리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부 입자에만 전해지는 과전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4.2V 이상으로 높여도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건식 공정과 탄소 나노 섬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활용하게 되면 입자 전체에 고르게 전압이 걸리게 되고 고전압에서도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주 적은 비용 증가로도 주행거리를 30%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건식 전극 공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 논문의 결과가 대량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테슬라는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긍정적인 부가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논문의 결론이 맞다면 테슬라에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의 건식 공정 같은 경우 습식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 엄청난 건조 과정을 제거하고 조금 더 배터리를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인데, 이걸 드디어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일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항상 성공시켰습니다. 4680 건식 공정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에서 이런 혁신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13년 전 일론 머스크 인터뷰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추보다는 제 이론칙에 따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추를 통해 생각하죠. 예전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거나 남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서 따라하는 식이죠. 미투, 식 아이디어죠. 기존의 것을 조금 변형한 수준이에요. 제 이론칙보다는 유추로 생각하는 게 머리가 덜 아프니까요. 하지만 제 이론칙은 세상을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물을 가장 근본적인 진리까지 파고들어 우리가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모되죠.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사람들은 배터리 팩이 너무 비싸고 예전부터 비쌌으니 앞으로도 계속 비쌀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논리를 새로운 것에 적용하면 아무런 혁신도 이룰 수 없을 테니까요. 새로운 걸 절대 만들어낼 수 없겠죠. 맞아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말은 훌륭하고 익숙한 데다 풀만 먹으면 되니까 아무도 자동차를 원하지 않을 거야. 널린 게 풀이니까요. 게다가 휘발유 파는 곳도 없으니 사람들은 절대 자동차를 사지 않을 거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었죠. 배터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비용이 이만큼 들 거야 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600였으니 앞으로도 그보다 훨씬 싸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 이론칙적 사고는 다릅니다. 배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그 구성 재료들의 현물 시장 가격은 얼마지? 라고 묻는 거죠.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 분리망용 폴리머, 그리고 강철캔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재료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이걸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직접 산다면 각각 얼마일까? 라고 따져보는 거죠. 계산해보면 킬로와트 시당 $80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 재료들을 배터리셀 형태로 조합할 기발한 방법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네,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 상당히 소름 돋습니다. 이제 2013년도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팩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1,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배터리 팩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인데 당시 일론 머스크가
완성된 제품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물들을 직접 구매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80였죠. 그리고 지금 셀 단위에서 배터리 원가가 $79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2013년도에 킬로와트 시당 $1000 하던 배터리 팩이 궁극적으로는 $100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현실이 됩니다. 자칭 전문가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 가격을 트래킹한 결과 13년 뒤의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LFP 같은 경우 배터리 팩 단위로 봤을 때도 킬로와트 시당 $81이고 중국 같은 경우 배터리 팩 비용이 평균적으로 84불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제일 원칙은 자율주행, 사이버캡, 옵티머스, 그리고 테라펩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항상 시작 지점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결국 모두가 현실이 되고 자율주행과 사이버캡은 벌써 현실이 되었고 올해 말이면 이 둘 덕분에 테슬라의 어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과 사진은 운전 중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례를 본인이 직접 공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7시간 동안 공복에 약을 잘못 먹고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 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FSD가 운전자가 기절한 것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까지 켜고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통화 중이던 아내가 신고해서 구조대가 5분 만에 도착을 하였는데 구조대가 와서 응급조치는 받고 응급차는 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를 버리고 가기 싫어서 응급차를 타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통해서 응급실까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전기차 사용자 경험 조사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더 선호하는지는 방금 살펴본 일화를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역시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모델 3 같은 경우 4위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판매량 같은 경우 대부분 하드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FSD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감독 FSD까지 확대가 되는 순간 테슬라 차량과 다른 차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와 말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테슬라가 AI 시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슬라 차이나 체형 공지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빌더를 찾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물리적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기저부터 AI와 동기화된 창조자, 제일 원칙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코드로 미래를 구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험실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지능이 융합된 최첨단 전장입니다. 그 밖에 요구 상황을 보게 되면 파이썬과 파이토치가 일상 언어인 부분이라는 재미난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세상 전체가 AI를 통해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디지털 AI로 시작이 되었지만 곧 다가오는 현실 세계 AI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